일제강점기의 압제로부터 해방된 감격과 기쁨은 잠시였다. 이어진 6.25 전쟁으로 한반도는 깊은 시름에 잠기게 되었다. 수많은 고아가 울부짖었고 삶의 터전을 잃은 이들의 통곡과 가족과 헤어진 이산가족의 아픔이 온 땅을 뒤덮었다. 모든 것이 폐허가 된 절망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소망 어린 한국의 미래를 꿈꾸던 청년들이 있었다. 그들은 예수를 만난 대학생들이자 장차 한국을 이끌어갈 미래의 지도자들이었다. 이들의 꿈과 열망은 거창한 청사진이 아니라 매우 소박한 동기에서 태동했다. 당시 제 어린 생각에 한국의 미래를 생각할 때 효과적인 복음화를 위해서는 기독교인들이 사회의 지도층이 되는 것이고, 사회적인 지도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영어를 능통하게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조이의 방향성은 크리스천 지도자를 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월간 더 조이 2008년 5월 조이 선교회 창립 50주년 특집호 9페이지 심상권 박사와의 대담 중에서 이 젊은이들 중 한 사람이자 조이 태동의 핵심 주역이었던 심상권 박사는 당시 모임이 이 땅에 어떻게 처음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는지를 다음과 같이 담담히 증언한다. 1958년 대학 입학 개강식을 앞두고 그는 고등학교 동창인 김응수와의 대화를 통해 영어를 배우고자 하는 서로의 필요를 확인했다. 마땅한 모임이 없던 터라 두 사람은 직접 모임을 만들어 보자고 투합했다. 심상권은 고등학교 시절 여러 영어 공부 모임에 참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고민을 거듭한 끝에 고교생 자치단체의 회칙을 참고하여 하나의 모임을 체계적으로 준비했다. 이것이 바로 조이 유스 클러브 창립의 시초가 되었다. 이후 미국 선교사 마지 페럴리의 장소 협조를 얻어 1958년 5월 18일 주일 오후 역사적인 첫 모임이 개최되었다. 이 창립 모임에는 심상권, 김웅수, 이미자 등을 포함하여 약 7명의 발기 멤버가 참여했으며 외국인 선교사들이 자문 자격으로 뜻을 같이 했다. 이렇게 출발한 모임은 단순한 친목 도모를 넘어 기독교 신앙 안에서 청년들을 훈련하여 미래 한국 사회의 지도자로 세우겠다는 분명한 목적의식을 지니고 있었다. 동시에 영어를 통한 국제적 소통 능력 함양 역시 선교회의 중요한 이정표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조이의 태동을 증언하는 이들은 당시 이 작은 모임이 이토록 빠르게 확장될 수 있었던 시대적 배경도 함께 전한다. 이후 조이는 동시대에 등장한 여러 기독학생 단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한국 복음주의 학생운동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확고한 위치를 점하게 된다. 당시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다양한 학생 선교 단체들이 태동하고 있었다. 한국대학생선교회 CCC가 1958년 11월에 창립되었으며 뒤이어 YFC 1960년, UBF 1961년, 내비게이토 등이 순차적으로 형성되었다. 조이는 이 가운데서도 비교적 이른 시기에 출발한 학생 기독 공동체였다. 특히 외부 기관의 직접적인 주도 없이 한국의 청년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자발적으로 시작한 자생적 모임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매우 깊다. 다만 초기 형성 과정에서 외국인 선교사들과의 유기적인 협력 또한 중요한 동력이 되었다. 실제로 조이의 창립 과정에는 장소를 협조한 마지 페럴리 외에도 바이올렛 스톡, 조이스 무어 등 여러 선교사가 뜻을 함께했다. 이처럼 자생적 열정과 선교적 협력이 조화를 이룬 조이는 창립 이후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했다. 그 결과 창립 10년 만인 1968년에는 정규 회원 수가 1000명을 돌파하는 괄목할 만한 확장을 이루어내며 한국 학생 선교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했다.